애니. 안녕하세요. 애니드 수다 시즌2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서울 인디애니 페스트 영화제 특집 4부 랜선 비행 감독님 모시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분 감독님 앞에 나와 계시고요. 저는 이제 진행을 맡은 최유진이고요. 네, 저는 송시영입니다. 네, 두 분 한 분씩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바로 앞에는 전소연 감독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스트워크를 감독한 전소연입니다. 네, 이혜리 감독님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가진다는 말은 좀 그렇지를 감독한 이혜리입니다. 네, 사실 두 분 다 제목이 길어요. 네, 은근히 저스트워크는 짧은데 옆에 북문 제목이 종말이 닥쳐와도 우리는 출근을 이라는 제목입니다. 그게 우리말로 된 제목도 있는 건가요? 네. 그게 꼭 두 개를 제출하긴 해야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맞아요. 네. 그냥 뭐 저스트워크라고 쓸 수도 있는데 이 말 너무 재밌는 거예요. 종말이 닥쳐와도 우리는 출근을 해야 되죠. 근데 정말 일본에 되게 강렬하게 그 느낌을 담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이 되게 인상적이다. 가둔다는 말은 좀 그렇지는 뭐 노래 제목이기는 하지만 네, 두 분 다 제목이 기네요. 아니 제목 긴 얘기 왜 하고 있냐면 예전에 무슨 상영회 갔는데 너무 진행해야 되는데 떨리는데 제목이 너무 기니까 더 떨리는 거 있잖아요. 뭔가 말을 막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이 보시는 분이 너무 떨길래 아니, 제목을 말하지 말라고 당신이 그렇게 제가 충고를 했던 기억이 있어서 네 아무튼 긴 제목에 두 분 감독님 모시고 작품은 짧아요. 그죠. 근데 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전소연 감독님 작품이 일본 5초인가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일본 5초로 짧은 느낌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지루해서 뭐 짧지 않다는 느낌이 아니라 딱 이게 완결이 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지난 줄거리 같은 건가요? 지난 시간에 한 얘기를. 아니 뭐 이게 또 이게 계속 하던 얘기도 계속 할 수 있는 거고. 그쵸. 이제 오디오 비는 거 걱정하시면서 네. 계속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뭐 그래, 알았어요. 네, 이제 오늘 요번 주는 정말 그 경청하는 네, 뭐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 이혜리 감독님은 이제 창의인재로 이제 두 편의 작업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창의인재 감독님도 모시고 따로 녹음한 적도 있는데 이제 감독님 그때는 이제 못 모셨었고 이번에 랜선 비행에서 상영하면서 그때 모시게 되기도 해서 그 이제 주로 이제 인디애니 페스트에서 이번에 상영한 작품은 가진다는 말은 좀 그렇지 이 작품이지만 나를 위한 요리 아까 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 작업 할 때는 좀 어떠셨는지 좀 여쭤볼게요. 어떻게 요 소재를 딱 선택하신 이유 같은 게 있었는지. 나를 위한 요리죠. 네. 나를 위한 요리 이 작품을 이제 할 때 다양한 소재를 선택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웹 애니메이션으로. 근데 이 소재를 딱 나는 선택한. 사실 근데 이것도 그 전에 다른 주제가 한 게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야기를 직접 쓰는 건 처음이고 그거는 등장인물이 더 많았거든요. 한 4명 정도? 근데 그렇게 해서 딱 오소로 감독님한테 딱 보여줬는데 이제 좀 별로라는 평가가 왔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를 고민을 하다가 일주일 정도 더 고민을 했는데 그리고 빨리 스토리를 짜야지 이제 애니메이팅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 시간이 너무 끄는 것보다 차라리 이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걸 하자 해서 이제 조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제 안의 얘기를 갖고 오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서 그리고 그때는 졸업한 지 막 얼마 안 됐었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나를 위한 요리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전소영 감독님도 전 이제 아까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 하긴 했었는데 어떤 이제 동양화를 전공하시면서 애니메이션을 하시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거는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은 게 있고 어떤 거는 영상으로 표현하고 싶은 게 있을 텐데 각각 좀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항상 약간 스토리가 있는 작업을 좋아해가지고 뭔가 회화 작업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려고 하면 항상 뭐가 막히고 뭔가 마음에 안 들고 피드백도 별로 안 좋고 근데 이번에도 졸전 준비를 했는데 뭔가 피드백이 다 너무 직관적이다 아니면 그냥 스토리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여러 연작을 해라 이래가지고 그럼 그냥 애니메이션을 하는 게 딱 오히려 절 맞겠다 이렇게 딱 생각하게 됐어요. 그럼 처음에 동양화를 선택하신 이유는? 그때는 그냥 회화 작업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무조건 회화 쪽에서 생각을 해야지 하고 그 중에서 이제 서양화, 동양화 중에서 이제 둘 다 좋아하는데 동양화는 뭔가 지금 아니면 못 배울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이제 학부 때 아니면은 그래가지고 선택하게 됐어요. 나름 욕심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원대한 계획과 함께. 네네. 근데 이제 막상 깊이 있게 회화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제 성향이랑 이제 저는 스토리 있는 작업 좋아하고 이런 거랑 약간 안 맞게 돼가지고 그렇구나. 그 동영화도 사실 되게 다양할 것 같아요. 네. 동영화도 안에서도 다양한 장르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이야기를 표현하기에는 애니메이션이 더. 네네 저랑 좀 표현 방식이 훨씬 결이 맞는 느낌? 애니메이션 할 때? 그리고 동양화는 약간 여백의미라고 해야 되나? 네 좀 그쵸 그런 게 비어있는 있죠. 부분도 되게 중요하고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함축적이고 훨씬 더 맞아요.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게 감독님 성향에서는 조금 안 맞았다고 생각할 수도 네. 있을 법한 게 작품 내용 봐도 딱 스토리라인 딱 잡히거든요. 네. 이 작업이 이제 딱 이게 적성에 맞으신 거네요. 네. 지금 하신 작업 자체가. 이야기는 주로 어떻게 떠올리세요? 이야기 떠올리는 거. 근데 이번 저스트웍 같은 건 사실 막 엄청 서사가 길고 구체적인 건 아니고 그냥 짧은 몇 개 씬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건데 그냥 그런 장면들은 사실 그냥 이렇게 그림 그리다가 생각나고 길 가다가 보면은 생각나고 길 가다가. 네. 그래서 그런 장면들이 합쳐져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전형적인 이야기꾼의 그 스타일이시대. 평소에 스케치를 막 하세요? 스케치를 막 하진 않고 그것도 이제 맘 잡고 해야지 하는데 근데 이게 막 하다 이렇게 그리다 보면은 계속 생각하면서 그리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영감 얻는 거는 그냥 길 가다가 보고 뭐 그런 때 저런 거 기억해뒀다 써야지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이해일 감독님 어떠세요? 그 나를 위한 요리도 어쩌면 내 주변의 이야기에서 나의 이야기에서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이야기의 소재나 이런 거를 주로 본인에게서 찾으시는지 평소에 고민을. 저는 주로 근데 저한테서 찾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약간 감정 묘사나 이런 거를 이제 뭐 표현을 얼만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섬세한 표현이라든지. 근데 그런 거를 확실히 표현하려면 제가 겪었거나 아니면 어쨌든 뭐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이때까지 한 거는 다 이제 안에 있던 고민들이나 그런 것들에서 꺼내오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보면은 제가 2작품밖에 못 보긴 했지만 뭐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힐링에 굉장히 방점이 많이 찍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다른 작품은 제가 못 봤고 보니까 전에 그 아이러브 캐릭터의 인터뷰 할 때 보니까 그때 또 다른 작품 관련해 가지고 또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네. 제가 그 작품은 못 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 작품 제목이 갑자기 제가 또 길어서 또 틀릴까 봐 말을 못 하겠네. 그게 아마도 네. How to be a better me였을 거예요. 네, 맞아요. 네. 네. 그 작품과 이 2작품은 좀 다른가요, 느낌이? 그거는 이제 조금 더 그 당시에 약간 미의 기준에 대해서 조금 약간 고민을 갖고 있던 거를 얘기를 하던 거고, 그거는 조금 더 어떻게 말하자면 약간 디스토피아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암울한 느낌으로 끝나고 느낌이 완전히 다른 거네. 네. 2작품하고. 약간 조금 기괴하도록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게 첫 애니메이션이었고 그게 처음 애니메이션. 그걸로 하고 이거 되네 해서 졸작으로 이제 애니메이션 다른 걸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하신 2작품은 다 힐링물이네요. 네. 학생 때와 학교를 졸업하는 건 달라지던가요? 이게 그런 게 있어. 나도. 괜히 느낌이 다르잖아. 졸업 전과 졸업 후에 학교 갔을 때 느낌이 확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사실 졸작으로 한 거는 이제 팬 애니메이션이었는데 그 작품이 되게 힐링이었었거든요. 약간 그 되게 따뜻하고 막 가정적이고 약간 막 전원 농지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약간 그 작품을 보기 전후로 작품 색깔이 되게 달라졌어요. 네. 나름 또 이게 분기점이 있으셨군요. 어떤 것 같아요? 그렇게 뭔가 디스토피아 같이 끝나는 암울한 이야기를 만들 때와 이런 약간 힐링이 되는 작품 만들 때 뭔가 좀 다른 느낌이 드나요? 크게는 없는 것 같긴 한데 일단 표현하는 방식은 저는 힐링이 조금 더 재밌다고 생각해요. 약간 미묘한 빛 차이나 아니면 약간 따뜻한 느낌을 내는 걸 조금 더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건 지금이 조금 더 마음에 들어요. 그림 그리는 거? 네. 전소영 감독님 작품은 사실 이 작품밖에 못 봐가지고 네. 그 전에 다른 되게 궁금한데 어떤 작품이었나요? 제가
계속 꾸준히 꽂혀 있는 게 약간 그 한국인의 광기 어린 성실함이라서 아, 아니 왜 그거에? 아니 물론 뭐 재밌는 소재긴 해. 근데 재밌는 약간 소리구나. 고등학생 때부터도 그렇고 그때도 막 경쟁 엄청 심하잖아요. 뭔가 그런 뭔가 엄청 무한 경쟁에 약간 만성 피로에 이런 거에 꽂혀서 이거 전에 했던 거는 제목은 수중 인류인데 이제 다 바다 아래에 사는 세계라고 설정을 해서 저는 뭔가 물속에서 이렇게 걷거나 숨 쉬거나 이런 게 되게 불편하잖아요. 네. 그게 뭔가 만성 피로랑 되게 비슷하다고 아. 느껴서 그런 작업을 했었어요. 아니 궁금하다. 그 스토리를 이렇게 엮어가시는 능력이 확실히 좀 남다르신 것 같은 게 발상도 되게 신선한데요. 아니, 이걸 회화로 표현하면 진짜 네, 미치지.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그걸 그 그때부터 먹으러 한다고 생각하는 또. 네. 그때부터 이제 애니메이션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만들기 시작하고 아, 스톱모션? 네, 근데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때는 이거 못하겠다 하고 한 2년 동안 아니 애니메이션 안 했어요. 심지어는 그때 스톱모션을 하셨다고요? 근데 막 이렇게 한지에 그냥 네. 그려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니까 뒤에 이렇게 투명하게 보면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서 엄청 조악하게 만든 게 있어요. 한지로 동양화 네. 또 아 그때는 이 동양화에 대한 미련을 아직 못 버리셨던 네. 때군요. 그때 자꾸 어떻게 하시면서. 그냥 막 동양화 하다가 그렇게 흘러간 거라서 그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네. 이번 작품은 어떻게 만드신 거세요? 다 컴퓨터로 하셨나요? 네네 다 2D로 네, 무조건 컴퓨터로 해야 되겠다라는 깨달음을 얻어서 그렇구나. 아니 근데 뭔가 시리즈처럼 한국인의 광기에 대한 뭔가 아니 근데 재밌을 것 같아. 한국 사람 참 독특해 이런 생각 할 때 있잖아요. 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외국 나가서 우리나라에 사는 거 좀 평균치만 해도 굉장히 수준이 높거든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왜 이렇게 부지런하지? 왜 이렇게 저렇게까지 하지? 이렇게 좀 여기 좀 그런 인식이 있더라고요. 보면 외국에서. 그래서 뭐 그런 식의 시리즈로 하셔도 굉장히 좀 좋을 것 같고. 예. 뭘 해도 좀 과하게 하는 편이 있죠. 그치. 뭘 해도 과해. 근데 과한데 또 그러니까 또 나름대로 또 뭘 만들어내기도 하고 에너지도 만들어지긴 하는데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피곤하죠 사실. 네. 네. 저도 많이 피곤하네요. 그렇겠죠. 그러실 거예요. 나는 뭐 별로 하는 것도 과하게 없는데. 말을 많이 해. 내가? 재능의 일루만 갔어. 아이 뭔 소리야. 내가 다른 데로 내가 지금 말이라도 틀었어야 조금 뭐 좀 재능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저도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하고요. 네. 그러네요. 그러네요. 재밌다. 그 전작품도 같이 보고 더 얘기했으면 더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그 뭔가 이제 애니메이션을 하게 된 계기 뭐 이런 얘기 지난 시간에 좀 이렇게 해주시긴 네네네. 하셨는데 뭔가 작품하면서 아까 뭐 영향을 받은 작가도 얘기를 해주셨고 네네. 근데 뭔가 그런 거 그 외에도 뭔가 좀 영향을 받았던 거라던가 뭐 작업할 그 때 일단 어린 시절부터 애니메이션을 좋아했을 거 아니에요. 애니메이션이요. 네. 근데 어렸을 때는 그냥 막 일본 만화 막 이런 거 많이 보고 그때는 막 애니메이션 하고 싶다는 생각 없었어요. 근데 점점 크면서 약간 픽사 이런 거 되게 좋아하게 되고 픽사. 그리고 그냥 영상 쪽에 계속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아까 말했던 애니메이션 작업하신 분처럼 약간 단편 작업하는 것들을 보게 될 때 되게 좋아가지고 아, 그럼 평소에도 많이 보세요? 막 찾아보진 않는데 네. 그런 걸 네. 유튜브가 보라 그럴 때 가끔 네네. 아니면 약간 영화 같은데 애니메이션 삽입되고 이런 거 가끔 있잖아요. 전 그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 아 오히려 맞아요. 네네네. 확실히 스토리에 대한 그런 게 그 열망 이런 게 있으시죠? 보면은. 한국님은 어떠세요? 뭔가 영향을 줬던 작품이나 한지원 감독? 한지원 감독님 저 진짜 너무 좋아해요. 네, 저 정말 너무 과도하게 애정 표현을. 난 생각난다. 네. 작년에 제가 이거 방송에서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작년 창인제 할 때 했던 그 두 멘티분이 한지원 감독님이 그날 오리엔테이션 날 좀 늦게 왔단 말이에요. 뭐 대단히 늦게 지각을 하신 건 아닌데 어쨌든 다 모여 있는 상황에서 좀 늦게 와서 그냥 뒤에 가서 조용히 앉았는데 제가 가가지고 뒤에 한지 감독님 오셨어요 인사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두 분이 소리를 지르셔가지고 그게 너무 기억에 아 그분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아니, 저는 아니었을걸요? 아, 그래서 막 아니 뭐 연예인이야? 연예인인가 봐 한지원 감독님. 와 근데 대단하시네. 막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두 분이 막 맨 앞에 이렇게 두 분이 앉아 계신데 딱 뒤돌아보면서 막
인사를 막 하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니 뭐 워낙 또 작품도 좋고 하니까. 네. 네, 감독님 색감 너무 좋고 움직이는 것도 너무 좋고 그래요. 갑자기 네. 팬. 한지원 감독님도 되게 좋아하고 저는 그 아까 그 분기점이 됐다는 작품이 뮤지컬이거든요. 아, 뮤지컬이요? 네. 근데 어떤 그 걸까요? 메디슨 카운티의 달이라고 한 4년 전에 나온 거긴 한데 음. 그게 조명을 되게 잘 썼어요. 그러니까 무대는 되게 미니멀리즘으로 아 그게 뮤지컬로도 하고. 나왔어요? 네. 음. 그래서 그 조명 약간 그런 걸 보면서 그때부터 이제 색을 이 무대를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약간 색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지식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좋아해요. 그 프랑스 학교 중에 고블랑 그쪽 작품도 되게 많이 봐요. 아. 네. 아 역시 나 유튜브에 엄청난 또 공이 있네요. 예전 같으면 그런 작품 보기 힘들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은 아닌 게 아니라 저도 그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옛날에 이걸 내가 엄청 노력해서 볼 수 있었던 영상인데 이걸 그냥 보네. 예. 심지어는 뭐 요즘에는 뭐 애니메이션 영화제 같은 경우도 뭐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는 경우도 있고, 외국에서 하는 거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 생각을 하는데 여기 또 혜택을 또 많이 보시는 분들이구나. 색다르네요. 확실히. 그럴게요. 뭔가 또 다양한 음. 경로로 애니메이션 영향을 이렇게 받으신 것 같아요. 부분은 조금 다른 분들하고 좀 틀린 게 뭐냐면 그 영향을 받거나 이런 거 얘기할 때 대부분 다 이게 다른 분들이 얘기했던 작품하고는 좀 다른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찾아보는 루트도 좀 다른 방식으로 보시는 거. 물론 다른 감독님도 그렇게 보시겠지만 영향을 세게 받으신 게 보통 이제 유튜브 얘기를 많이는 안 하시거든요. 이렇게 뭐에 영향 받았어 그러면 뭐 미야자키 하야오 나온다든지 뭐 이런 식의 그쵸, 아주 영화. 특징적인 작품들 네. 제목이 나오고 그러는데 오늘 두 분은 안 그러니까 저로서는 되게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신기하네요. 신기하고 신선하고 이게 또 젊으셔서 그런 건가? 그렇죠. 이분 연식이 왜 있으셔가지고. 그래? 나도 네. 유튜브 많이 봐. 나 지금 구독하는 건 850개가 넘어요. 뭐 그거 본다고 말할 수 없다. 그 정도 되면. 근데 그거를 850개 다 볼 수 없잖아. 근데 850개긴 한데 그거를 뭐 한 달에 한 번씩 한번 다 눌러보거든요. 뭐가 떴나. 그래야지 내가 이제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옛날에는 막 기억하고 있다가 뭐 찾아서 뭐 다시 보고 그랬는데 이게 그게 안 돼요. 구독 눌러놓은 거 중에 내가 이제 봐야지. 그러다 보니까 850개 되고 또 관련 또 학과도 또 뭐 하고 있으니까 어찌됐든. 근데 보다 보면 저도 놀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게 많긴 해요. 네. 약간 재능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네. 약간 싶은. 그렇죠. 네. 근데 그 아까 뭐 과도한 한국의 광기 이런 얘기 했지만 또 우리 또 비교 엄청 많이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고. 근데 일단은 뭔가 SNS로 영향을 되게 많이 받잖아요. 맞아요. 그치. SNS 영향을 많이 받죠. 이 사람은 이렇게 좋은 데 가서 뭐 하고 있는데. 근데 뭐 그거는 뭐 요즘에는 뭐 전 세계를 아울러서 다 비슷한 것 같아. 워낙 SNS를 통해 가지고 그런 거를 일상적으로 많이 접하다 보니까는 그리고 다 행복하잖아요. 맞아요. 인스타에 올라있는 거 보면 약간 좀 질투날 정도로 저렇게 이렇게 지내네? 왜냐하면 다 좋은 거만 올리니까 안 좋은 거 올리는 분들은 내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직까지 안 올리게 되죠 사실. 네. 안 좋은 얘기를 뭐 좋다고 거기다 올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안 하는 것 뿐인 거를 다 알면서도 남들이 올린 걸 보면은 막 이 사람은 그저 행복해 보이고. 그렇지. 그런 거. 그런 걸 계속 보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비교가 또 되다 보니까는 또 어떻게 보면 우울해지는 것도 생길 것 같아요. 뭐 저는 뭐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보다 보면 되게 근데 또 보다 보면은 또 비슷하지 않나요? 그 올리는 패턴들이 뭐 그렇죠. 그런 데다 올리는 거 보면 여러 가지 하세요? 생각이 드는 SNS 하세요? 네, 하기는 해요. 되게 열심히 하시던데. 저요? 네. 네. 근데 전 좀 네. 요즘 에센스 홍보를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 작업물 같은 거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들어가서 에센스 하는 봤죠. 게. 검색을 하면 나오는 거군요. 아니 그게 검색이 아니라 뭐 본인 거기 그 저거에다가 띄워놨어요. 네. 영상 밑에다가. 그래서 내가 봤죠. 그렇구나. 유튜브에 들어가서 유튜브 거기에 설명에 달아놓으셨더라고.
인스타. 감독님도 하세요? 네. 저도 인스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요즘 아, 인스타로 뭐 많이 일도 네. 받고 그걸로 네, 뭐 많이 네. 하더라고요. 뭐 다 DM으로 다 해결하시던데 요즘에 음. 지인분들한테도. 네. 어떠세요? SNS 하시면? 하는 거요? 음. 근데 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올드해 보여요. 그럼 어떻게 얘기할까? 조금 더 와가지고. 근데 네. 이제 그냥 작업용 계정 말고 친구랑 하는 계정은 사실 코로나 때는 그거라도 안 하면은 뭔가 아. 소통이 아 안 되고. 그러면 이게 저기 친한 분들이랑 하는 계정이랑 일로 하는 계정이 또 네네 나눠져 있나요? 네. 아, 또 그렇게 하시는구나, 보통. 네. 그래 계정 여러 개인 사람도 있더라 그렇게. 아, 나는 그래서 난 너무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보면은 막 SNS 많이 하신다고 그러는데 다 뭐 이렇게 좀 공적인 걸로 많이 올라오 이제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간혹 보면 이렇게만 해가지고 이게 소통이 되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또 따로따로 다 채널로 운영을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개인적인 거는 자기 네. 개인 채널 올리는 거고 네. 여기는 이제 작업 홍보용이랄까 해서 네. 본인을 홍보하는 아, 걸로 딱 그렇구나. 구분해서 하는 거죠. 그런 올드하시네. 모르시는구나. 나는 별로 SNS를 안 하니까요. 네. 음. 뭐 이것도 근데 게을러 요새 가지고. 그림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다들 인스타 네.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 아, 그 두 분 다 그 주로 그럼 인스타 많이 하시겠네요. 인스타랑 트위터도 아, 트위터도 하세요? 그림 계정을 해서 아, 트위터로? 네. 트위터도 오. 하셔요? 저 아직 트위터는 안 봤어요. 아, 이제 트위터가 그 네. 뭐 그림 그런 거 올리기가 좀 용이한가요? 제가 잘 몰라서. 이게 약간 대상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인스타는 조금 더 대중적이고 예.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 만화가 있기 때문에 예. 그쪽은 이제 외국인들이 팬들이 더 많아서 아. 약간 거기에가 조금 더 흥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트위터는 거의 텍스트 위주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한국에선 많이 죽었다고 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그것도 아닌가 보네 또. 아. 근데 약간 외국이랑 한국이 트위터 사용하는 방식이 약간 되게 다른 것 같아요. 달라요? 네, 약간 외국 좋아하는 작가들은 저도 그 그림 계정을 따로 만들어 놨었긴 했거든요. 근데 약간 한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트위터를 하면 약간 조금 덕질한다의 느낌이 있어서 되게 개인정보 안 올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막 외국 작가들 팔로우하다 보면 막 진짜 인스타처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 이분 헬스장 갔다 오셨구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쵸. 어떻게 보면 네. 트위터의 시작이 뭐 본인의 뭐 상황이나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남들이랑 공유하는 차원에서 짧게 단문 위주로 시작을 했던 거라 네. 애초에는 좀 그랬는데 그 트위터까지 하시는군요. 하긴 요즘엔 그런 게 되게 중요하죠. 요즘 틱톡도 많이 한대요. 틱톡이요? 네. 와. 저 막 얼마 전에 막 너 이제 틱톡을 해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와. 들어서 막 그래요? 하면서 근데 틱톡 사실 같은 거. 틱톡은 지금 여기 네. 앞에 앉아 계신 분들만 해도 지금 올드 세대로 들어가는 맞아. 저는 깜짝 놀란 게 저희 애들한테는 그 못하게 하긴 하는데 네. 뭐 다른 이유로 네. 저희 조카애가 그걸 만들어서 올리는 게 취미야. 매일. 맞아요. 나는 너무 하루 종일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내가 그 공부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우리 애들은 못하게 하거든요. 못하게 하는데 그 진짜 내가 물어봤어. 그래서 야, 너 그게 재미냐 했더니 반 이상은 다 그걸 한다. 만드는 거 직접 만들어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냥 공유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거 찍고 노는 게 그냥 요즘 그게 애들 그러니까 놀이의 노는 방식이더라고. 문화라고 막 그런. 요즘 애들. 심지어는 그냥 내가 그래서 뭐 했냐 그래도 라면 먹는 거 그냥 찍어서 올리고. 네. 그냥 이게 뭔가 부담이 없나? 짧게 그냥 대충 찍어서 그러니까. 올려도 되고 내가 하니까? 야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보라는 거냐? 라면 먹은 거 올렸잖아요, 막 그러는 거예요. 실제 라면 먹는 거 몇 초 그냥 해서 올리고 막 예를 들면. 나도 틱톡이나 할까? 농담입니다. 틱톡 하세요. 네, 틱톡 하세요. 네. 근데 오히려 그래도 요즘에 뭐 유튜브 같은 뭐 쇼츠 영상 뭐 이런 거 올라오잖아요. 영향이긴 한데 애니메이션이 오히려 보면은 그 틱톡이랑 맞을 수도 있겠네요. 약간 그리고 막 모르겠어요. 그분은 사실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그냥 영상업계에서 일하시는 분이었는데 막 작업하는 과정을 다 보이라고 막 그런 거에 관심을 갖는다 이러면서 막 되게 전략적으로 알려주셨는데 약간 예.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제작하는 과정을 짧게 끊어가지고 네. 이렇게 저기 틱톡에다 올려라. 네. 아 그것도 일종의 또 방법이겠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애니메이션은 한 편 나오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네. 이 사람 대체 뭐하지 생각도 들고. 근데 그 과정을 이렇게 조금씩 보여주면 궁금해지잖아. 아, 네.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지? 결과 우리도 근데 작업하는 사람도 이게 막 이렇게 만들 때는 모르는데 다 합쳐서 딱 나왔을 때 또 그 느낌이 다른 것처럼 관객들도 그 과정을 같이 조금 느끼면 더 뭔가 재밌게 보지 않을까? 그런 오히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하고 맞아 떨어진 지점이 있네요. 틱톡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네 틱톡에 대한 논의를 한 차례는 아니지만 이것저것 막 틱톡을 하는 걸로. 왜 말을 하려다가 아니 왜 틱톡 그런 얘기 있지 않았어요? 뭔가 이렇게 보안이나 이런 거 문제가 맞아요. 이런 얘기가 맞아요. 있어서 맞아요. 아니 왜냐면 그래서 약간 부담스러워. 하기가. 저도 사실 그래서 안 해요. 네, 저도 그게 깔려다가 안 이게 또 뭐 방송이라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확실히 영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조금 뭐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도 하긴 뭐 한국에서도 뭐 한국의 개인들의 주민등록번호는 그 공유 네. 자원이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제 더 이상 신경 쓰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그게 또 약간 좀 외국으로 넘어가고 또 그런 것도 없잖아 있다고 하니까 틱톡이 또 그 조금 정치적인 이유로 또 뭐 약간 좀 맞아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그래서 약간 조심스러워서 네. 네. 근데 또 틱톡만한 또 플랫폼이 없어요. 짧은 맞아요. 영상 그거 관련해가지고 그 막 다른 이미 다 플랫폼도 선정을 해서. 따라 해보려고 하다가 역풍 맞고. 그러니까. 그렇구나. 네. 뭐 유튜브에서도 뭐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미 늦었지. 맞아요. 뭐 IT 쪽에서는 선점하는 데가 다 독과점을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딱 해보려 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놀랐던 게 한 몇 년 지나면 아마 틱톡에 익숙해진 세대가 이제 올라오게 되면 또 뭔가가 바뀔 것 같아요. 영상을 만드는 패턴이나 소비하는 패턴이 바뀔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어찌됐든 쓸데없는 얘기였네요. 뭐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평소 여가 시간에 뭐 하세요, 감독님? 저는 아직까지 취미가 그림인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이렇게 재미없고. 근데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림 그려요, 쉬는 시간에도. 아, 잘 모르겠어요. 좀 그러지 마요. 뭐 좀 헬스를 하시던가 아니면 뭐 헬스도 네. 하긴 해요. 최근에. 하긴 하시는구나. 아니면 낚시. 헬스는 취미 아니고 그냥 살려고 생존. 생존을 위해서 하는 거고. 약간 좋아하는 원래는 뮤지컬을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보고 그러니까. 있었는데 약간 요즘은 좋아하는 작품이 안 올라오다 보니까 뮤지컬 좋아하는 네. 사람들도 엄청 이게 문화가 있던데. 네. 뮤지컬 있죠. 팬문화 같은. 같은 작품도 여러 번 또 관람하시고. 네. 그 제가 좋아한다는 작품도 한 10번은 봤어요. 그러니까 그 이쪽 패턴이 배우가 다른 사람 나올 때마다 보시는 건가요? 제가 한 배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 배우 그렇죠. 이게 네. 공연이라고 하는 걸 특성상 매번 다르고 맞아요. 똑같은 내용을 한다고 해도 똑같은 배우가 한다고 해도 매번 다르니까 일회성의 예술이잖아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요즘은 그냥 취미를 다 그냥 그림으로 돌리고 있어요. 그럼 아이고. 그림의 어떤 스타일이 좀 정해져 있으세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막 이거 막 내 그림 아니라고 생각하겠다라고 하는데 친구가 보면 다 비슷하기는 하대요. 근데 이제 저는 아직까지 어떤 아티스트 어떤 작가가 될지를 고민을 하고 있어가지고 어떤 거는 되게 막 깊게 파다가 어떤 건 되게 단순하게 그리고 아직까지 약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애니메이션 작업으로만 계속 하실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니고 좀 다양하게 하실 생각을. 약간 아직까지는 약간 불러주는 데가 있으면 당장 달려가죠 이런 느낌으로 하고 있어요. 어디든 가신답니다. 네, 이거 되게 중요한 발언이에요. 어디든지 갑니다. 네, 그렇죠. 이런 거 중요합니다. 이런 거 중요하고. 감독님은 어떠세요? 뭐 취미 생활. 네. 전 사실 K-pop 좋아해서 쉬는 시간에 그냥 맨날 뮤직비디오 이런 거 보고. 누구 좋아하세요? 근데 저는 진짜 다 좋아해요. 그래서 다 좋아해요? 신곡 나오면 다 보고 그 뮤직비디오 연출도 관심 있었어가지고 맨날 거의 그것만 봐요. 좀 뮤직비디오에서 애니메이션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되게 관심 많아요. K-pop. 되게 잘 어울린다. 이 작품의 느낌하고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니 종말이 닥쳐와도 우리는 출근이라는 말이 되게 음악적이지 않아요? 아, 이 말이 되게 뭐 라임이 있나? 라임? 뭐 라임까지 모르겠는데 그냥 좀 재밌죠. 비트감이 네. 있다니까 어쨌든 좀 재밌는 말인 것 같고 약간 시적이면 시적이고 밴드 나올 것 같아요. 가진다는 말은 좀 그렇지. 종말이 닥쳐와도 우리는 출근을 하고 비슷한 느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또 케이팝이 약간은 좀 뭐라 그래 종합 장르 비슷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음악 자체도 되게 다양한 장르가 네. 들어가 있고 녹아져 있잖아요. 보면 저도 이제 뭐 이제 하는 일이 또 그쪽이다 보니까 많이 듣게 되는데 보면은 확실히 그게 포인트가 다르더라고. 그 케이팝이랑 다른 나라 음악이랑 네, 맞아. 다른 것 같아요. 보면 그런 걸 또 듣다 보니까 오히려 더 스토리 이런 거에도 아, 그죠. 영향을 받게 되고 그러실 것 같아요. 보면. 아무래도 조금 제일 트렌드한 거를 거기서 많이 쓰니까 맞아요. 아, 요즘 사람들은 이런 소재에 관심이 있구나 이런 것도 좀 알게 네, 되고. 맞아요. 케이팝이 가장 최전선에서 네. 가장 트렌드에 앞서 있는 것들을 다 뽑아가지고 믹스를 해서 만들거든요. 그럼 요새 사람들 뭐예요? 좋아할 요새 만한 트렌드는 거 뭐예요? 요새 트렌드 갑자기 물어보니까 그리고 지금 계속 궁금하다. 트렌드가 막 여러 장르가 섞여 있는데 힙합이 네, 좀 맞아요. 많이 섞여 들어가고 보면은 비트라든지 그런 구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섞여 들어가고 보면은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애니메이션 좋아하기도 하고 뭐 일본 애니메이션도 많이 보니까 그러니까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해서 OST 같은 것도 많이 듣는데 딱 어떻게 보면은 고정돼 있어요. 그 노래 하나에 장르가 딱 고정돼 있다고 하나 그런 느낌인데 케이팝은 확실히 달라. 한 곡에도 여러 가지 요소가 다 섞여 있어. 물론 요즘 현대 그 팝이 좀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지만 한국이 더 그게 더 뭐라고 해 높은 것 같아요. 그런 정도가. 그래서 케이팝을 좋아하신다니까 아 이런저런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싶으니까 또 요새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자리 따로 마련해드릴게요. 네, 뭐 K-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갓세븐이나 뭐 베리베리 이런 애들도 좋아하시나 봐요. 아, 갓세븐 고등학생 때 좋아했고. 네. 아, 약간 네, 저희과 졸업해. 근데 갓세븐 요새 아니 나 가만 있어야지. 해체했어요. 그쵸? 못 본 거 요새 최근에 소식 못 아니, 들은 것 같아. 해체라기보다는 소속사가 네, 다 다 찢어져서 따로따로. 나갔죠. 아, 네, 그렇구나. 멤버들이다. 어쨌든 제가 또 쓸데없는 또 소식을 전했네요. 네, 뭔가 뭐 아시는 게 많으세요, 네. 우리. 어찌됐든 뭐 그렇고요. 케이팝을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뭐 그렇고 그러면은 그러면 뭐 음악을 또 많이 들으시겠네요? 아, 네, 전소영 네. 감독님. 원래는 음악 엄청 종류 다양하게 좋아하고 사실 옛날에 힙합도 많이 약간 좀 좋아했었는데 부르지는 않으세요? 힙합이요? 아, 취미로 옛날에 노래방 코로나 아닐 때는 노래방 가서 맨날 힙합 아니 부르고 솔직히 그랬는데 제가 복장이 똑같은 하얀 티셔츠잖아요. 근데 스타일이 두 분이 좀 다르세요. 그 약간 핏이랑 약간 내가 그래서 아까부터 약간 힙합 같은 거 좋아하시는지 물어보고 싶었는데 핏이 좀 다르고 난 지금 저게 제가 계속 요걸 쳐다봤는데 여기 지금 이거요? 뭐 써 있잖아요. 컨퀘스트. 아, 네네. 내가 그거 아는 컨퀘스트가 맞나 싶어가지고. 이거 네. 문구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그건 아니구나. 네. 그래서 계속 저게 눈에 들어와. 뭔지 궁금했었는데 그 옷에 이렇게 써 있는 그 명칭 때문에 어찌됐든 그러니까 이게 스타일 다르세요. 이게 되게 신기하게 똑같은 하얀 티셔츠인데도 다르네. 확실히 본인들의 성향은 이게 다 묻어나게 마련인 것 같아요. 코로나 전에는 이제 노래도 직접 부르시고 하셨는데. 네, 나 노래방 가고 그랬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부터는 이제 불편하니까 안 가게 되고 그냥 방에서 케이팝 보는 게 근데 딱 어떻게 보면은 학교 다니는 그 중요한 시기를 네. 다 코로나와 보냈고 사실 이혜리 감독님도 창린지 참여해서 사실 되게 다양한 거기 원래 디프리도 있고 사람들도 만나고 이러는 자리인데 한 번도 못 그 가셨. 인연은 다 아무 행사 없이 정말 작품만 만든 심지어 상황인 저기 거죠. 뭐 회의나 이런 거 다 줌으로 했던 건데. 네. 맞아요. 아이고야. 그래서 뭐 그런 시기에 어떻게 보면 나온 작품들인 거잖아요. 그 시기를 거쳐서 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어떠세요? 뭔가 작업할 때 이 코로나 시기에 작업을 하는 게 일단 소재에서 영향을 받았고 그렇지 전세현 감독님은 네. 특히. 근데 뭔가 코로나 때문에 방에 계속 있는 게 뭔가 체화되다 보니까 오히려 지구력 같은 게 생긴 것 같아요. 지구력이 생겨요? 그냥 거기서 수업도 맨날 한 책상에서 계속하고 그래서 책상에 막 열 몇 시간씩 앉아있는 게 그냥 습관처럼 되니까 그냥 작업하면서 열 몇 시간 있어도
평소 같으면 이렇게 방에 갇혀서 이렇게 그림만 그리고 할 텐데 지금은 그거 말고 할 게 없으니까 그냥 뭐 오히려 네. 작업에 도움이 되었네요. 감독님 어떠셨어요? 저는 작업은 음. 약간 사실 뭐 코로나 전후라고 해서 똑같이 뭐 그 평소에도 그렇게 활동적이진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저는 그래도 이제 졸전을 하고 바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다행히 수업은 인강으로 하나도 안 들었는데 그 줌으로 화상 회의를 하고 그러는데 그게 앉아 있는 게 초반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약간 그게 되게 길어질 때가 있잖아요. 한 네. 6시간인가? 그때는 진짜 약간 되게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긴 해요. 6시간을 교실에서 듣는 거와 그 컴퓨터 앞에서 듣는 것도 다르죠. 다르지만 뭐 그래도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게 덜 힘들지 않나 보통? 6시간 체력적으로 교실에서 강의실에 앉아 있을래. 나는 다를 네. 것 같아. 이 전- 작은 화면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음. 거가 약간 피곤한 것 같아. 그리고 교실은 안 봐도 되잖아요. 뭔가 자리에 때가 앉아 많고. 있으면 강제성이라도 있는데 이거는 약간 언제든지 사실 농땡이를 필 그쵸. 수 있으니까 집중력은 더 사라지는 것 같아요. 집중력. 그렇죠. 그런 거는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렇죠. 안타까운 시기에 했네요. 문득 궁금했던 게 애니메이션은 사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되지만 네. 동영화 이런 거는 그렇게 집에서 하실 그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거의 안 했어요. 근데 의외의 대답. 그래도 어떻게든 했다 막 이런 대답 나올 줄 알았는데. 그때 의외의 골방에서 한 게 그 한지에 요만큼 해가지고 스톱 모션하고 그리고 제 학교 수업 중에 황당했던 게 벽화 수업이 있었는데 대답. 그거는 벽화는 원반현실 아닌가? 네, 거의 저 도저히 진짜? 못하잖아요. 근데 네. 막 재료를 집에 보내주셔서 하다가 쫓겨날 뻔했어요. 엄마가 아. 집에 돌가루 날리고 하니까. 돌가루가 있구나. 네, 그래서 거의 2년 동안은 그래서 오히려 디지털 작업에 집중하게 된 것 같아요. 뭔가 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그래서 컴퓨터가 좋다 뭐 이런 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신 거구나. 근데 너무 웃기겠다. 집안에서 음. 벽화 작업하겠다고. 다른 친구들은 괜찮았대요? 다른 친구들 다들 그래서 작업하는 사이즈가 엄청 작아지고. 그랬겠네. 그러게. 공간이 필요한 작업들은 진짜 힘들 수밖에 없네요. 야 이게 참 그러니까 지난 한 2, 3년 동안의 기간이 정말 많은 걸 바꿔놨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면 또 예전으로 돌아갈 줄 알았던 분들도 계셨겠지만 실상은 안 그렇잖아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잖아요. 이게 다 하이브리드로 가고 요즘에 보면 뭐 줌으로 회의하는 것도 없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줌을 더 좋아해요. 네. 어디 안 가도 되니까 네. 편하다는 걸 느낀 이제 거죠. 그걸 안 거야. 맨날 뭐 여기 나와야 되고 어디 뭐 시간만 서서 가야 되고 그럴 필요 없잖아요. 네. 다 그냥 그 시간 안에 컴퓨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위에 이제 깔끔한 옷만 입고 뒤에 배경도 블러 처리되고 아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참았는데 그 말씀을 하시네. 그러니까 위에만 제대로 입으면 되는 거예요. 위에만. 그러다가 벌떡 일어날 일 생길까봐 밑에도 잘 챙기고요. 그런 얘기 많잖아요. 이렇게 밑에 이렇게 뭐지 집에서 입는 잠옷 같은 거 그치 입다가 파자마 같은 거 입는데 보통 밑에. 벌떡 일어났다가 그런 얘기 가끔 생기더라고. 그 요즘에 또 여기 그 뭐라 그러지 그 툴 같은 게 좋아져가지고 뒤에 뭐 배경도 다 쳐져있고 그거 있잖아요. 아바타로 바뀌는 거. 아바타로 네, 바뀌는 본인의 것도 얼굴이 아니라 무슨 오. 동물 얼굴로 이렇게 나와서 아, 걔가 말하는 좋다. 것도 있어요. 그거 우리 딸이 엄청 좋아. 그래서 그걸로 하면은 뭐 거의 뭐 사람 모습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뭐 요즘에 그게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맨날 뭐 요즘 메타버스 이런 얘기들 한참 예전에 했었는데 이미 와 있는 것 같아 보면. 저희 애들만 해도 뭐 이렇게 카톡으로 이제 뭐 화상 뭐 채팅 비슷하게 하잖아요. 뭐 여기 저한테도 맨날 오고 그러면 맨날 톡갱이 막 이렇게 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모티콘 여기 합체돼가지고 얼굴이랑 뭐 이렇게 곰으로 바뀌는 경우도 강아지로 바뀌는 경우 맨날 그거 바꿔가면 하는 게 일이고 이미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게 일상화되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랜선 비행이 굉장히 첨단 섹션이네요. 첨단 섹션이자 어떻게 보면 온라인에 최전선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어떻게 보면 딱 거기에 맞아 떨어지는 그 부분에 지금 출품하셔서 상영되시는 두 감독님 좀 모시고 정말 잡다한 얘기를 하고 있는 정말 잡다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잡다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네. 우리 그 유튜브 얘기도 막 하고 막 우리 SNS 얘기도 하고 다 이 섹션을 얘기가 아유, 다 그럼 밀접하게 다- 관련이 있는 거죠. 다 이게 모아집니다. 다 모아지고요. 어차피 다 계획에 있어요. 그럼요. 네.
아무나 대잔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계획하에 다 하는 거고. 예. 다음 작업이나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세요? 그죠. 앞으로 근데 맨날 바뀌는 것 같아요. 생각이. 그래서 일단 한 편 더 만들어 보고는 싶고 애니메이션을.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이전 작업 수중 인류 그거를 계속 뭔가 너무 결과물이 좋았겠는데 다음에 한 번 더 좀 심기일전해서 잘 만들고 싶은. 제목이 수중? 인류. 인류. 수중에 사는 인류. 인류의 얘기구나. 그렇고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차라리 다시 한번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하신 거에 연작 비슷하게 네네. 하셔가지고 이제 컴퓨터의 그 좋은 점을 다 하셨습니다. 컴퓨터로 작업을 하셔서 색깔 좀 입히시고. 네. 되게 다를 것 같은데 컴퓨터로 작업하는 거랑 이렇게 손으로 그죠. 하시던 거랑 많이 다르긴 하죠. 어렵진 않으셨어요? 컴퓨터로 하는 거요? 네. 근데 뭔가 막 마음대로 안 돼. 손으로 하면 되게 쉬운 건데 컴퓨터로는 마음대로 안 되고 이런 거는 불편했는데 근데 오히려 컴퓨터에 적응하니까 이제는 그냥 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컴퓨터로는 막 크기도 마음대로 뭔가 불편하면 마음대로 해도 되고 이렇게 여러 그 방안들을 시도해 볼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실험하는 게 좀 어렵잖아요. 근데 약간 수작업으로 하면 네. 텍스처 같은 게 되게 많이 생기잖아요. 그쵸. 근데 디지털로 처음 전 했을 때는 막 되게 플랫해서 너무 안 예쁘다 이것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런 고민이 있었나요? 그래서 사실 계속 그림을 완전히 포기는 안 하는 것도 있는데 근데 또 디지털로 했을 때 그런 질감 표현 같은 게 재밌게 나올 때 그런 것도 저는 좀 매력 있더라고요. 디지털로 오히려 나오는 디지털을 질감들? 했을 때 본인이 또 더 흥미있어 할 법한 질감이 네, 나오는. 조금 디지털로만 되는 질감이 또 있으니까. 저는 보통 디지털이라고 하면 좀 가벼웠다는 느낌이 들어서 질감 자체가. 근데 또 요즘에 툴이 많이 좋아져서 그런지 이제 다양하게 되나오네요. 보통 무슨 프로그램 쓰세요? 여기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저도 근데 막 이제 막 그냥 적응한 건데 이번엔 클립 스튜디오로. 클립 스튜디오. 클립 스튜디오는 진짜 안 쓰는 분야가 없는. 웹툰에서도 클립 스튜디오 엄청 쓰던데. 거의 뭐 필수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이혜리 감독님은 저는 포토샵 제일 많이 사용하고 포토샵. 네, 그 다음에 한지영 감독님이랑 했을 때 TV 네. 페인트 샀었어요. 거금을 들고. 그러게 거금인데. 그 거금인가요? 비싸죠. TV 페인트. 많이 쓰시니까 네. 작업하시는 분들. 감독님은 뭐 지금 다음 작업 계획이나? 저는 근데 약간 아직까지는 기술을 조금 더 배우고 싶어가지고 이것저것 작업을 하면서 그리고 작업에 대한 계획이라기보다는 약간 미래 향후 계획, 약간 학교를 가고 싶거든요. 애니과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학교를? 네. 대학원이나 이렇게. 네. 굳이 또 학교로. 대단하신 결심인데 내가 좀 말리고 싶기도 하지만. 네. 사실 그 고블랑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예 근데 외국으로. 네. 이게 약간 고민 중이긴 해요.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모르겠고. 영어 하셔야겠네요. 네. 근데 영어는 다행히 할 수 있긴 있어가지고. 네. 그럼 갈 수 있겠다. 아닌가? 영어만 할 수 되진 않겠지만 영어를 못하면 못 가니까. 아니 뭐 그런데 수업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뭐 그렇긴 하겠지만 어차피 뭐 실기 쪽 작업이니까. 그렇구나. 뭔가 좀 경험을 해야지 스토리가 나올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약간 경험이 없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네요. 저는 누가 사실 주변에서 진학을 한다 그러면 요즘엔 그냥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막 이런 조언을 많이 해주긴 하지만 또 분야가 다르니까요. 그러게. 어쨌든 뭐 다른 곳이고 다른 나라고 또 시스템이 다르니까 한국이랑. 또 간 사람들 많잖아요. 이렇게 고블린 간 사람들. 그렇죠. 그런 쪽으로 공부를 더 하고 싶으신 생각이고 그런 계획을 또 갖고 계시는구나. 좋네요. 아직 젊을 때 할 수 있을 때가. 오히려 포트폴리오가 필요해서라도 좀 작업을 더 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약간 뭐 개인 작품을 만들기보다는 일단 실제 산업? 약간 컨셉 아트? 약간 이런 쪽으로나 아니면 누가 애니메이팅 부탁을 했을 때 근데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것도 정말 생각만 하고 있다가 도전을 해볼까? 약간 이런 느낌이기도 하고 아무 말이 다 나오네요. 근데 가장 그냥 큰 거는 경험을 조금 더 쌓고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그리고 기술도 키우고 그래야지 한 30대가 넘어서야 뭔가 좀 나만의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되게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군요. 궁금하네요. 다음 작품이. 그러니까요. 저도 궁금하네요. 아, 지금도 좋았는데. 그러게 지금도 굉장히 좋았는데 저는 의외네요. 사실 저는 뭐 그렇게 공부를 더 하겠다고 얘기하실 줄 몰랐는데 뭐 작업을 뭐 어떻게 하시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네. 이 작품을 그라폴리오에서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 그래서 그래폴리오에서 그렇죠. 이 방송 들으시고 작품 다시 보시고 음. 또 작품 보시고 다시 들어봐도 또 재밌지 아, 그 않을까. 요번에는 또 그런 맛이 있군요. 여기 지금 나오신 분들 작품을 또 보실 수가 있거든요. 보통은 보시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저희 방송 나오신 분들 작품을 그 꼭 영화제 한번 기간 보시기를. 중에 그리고 네. 방송이래. 영화제 기간 중에 상영이 있죠. 네, 상영하고 그때 이제 감독과의 대화 방송에 와. 나오셔서 같이 작품 얘기도 하고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 두 분의 작품 사실은 그 극장에서 보시는 게 더 좋아요. 저 큰 화면으로 보는 네. 게 또 네. 아주 맛있죠. 전서연 감독님의 그 디스토피아 같은 블랙 유머 그것도 큰 화면에서 보면은 또 느낌이 다를 것 같고 뭐 이혜리 감독님은 또 뮤직비디오니까 또 뭐 음향 또 딱 좋은 데서 또 들으면 음향 중요하죠. 굉장히 또 배가 될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꼭 기회가 되시면은 극장으로 오셔가지고 관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뭐 대략 시간이 됐어요. 벌써 마지막으로 네. 뭐 오늘 소감이랄까 아니면 영화제 이번에 상영하게 된 소감을 같이 듣는 걸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영 감독님 먼저. 네. 저는 일단 이 영화제에 온 것도 너무 운이 좋게 와가지고 되게 감사한데 이렇게 이런 자리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근데 오면서 되게 긴장했는데 너무 재밌게 얘기 잘해주셔서 네,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항상 여기 오고 싶었는데 이제 드디어 올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고 참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초반에 말실수도 많이 하고 하면서도 계속 막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생각 한 10번 스쳐갔는데 일단 분위기를 잘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영화제에 상영되면 제 작품을 큰 화면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게 너무 기대돼요. 그래서 저도 기대하면서 가겠습니다. 두 분 꼭 오셔서 영화제 때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두 분 작품 이제 온라인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그라폴리오에 투표 이렇게 해주셔야지 좋아요 눌러주시면 또 저희 관객상 그쵸. 관객상으로 이제 또 이어지기 때문에 꼭 보신 분들은 좋아요 잘 눌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영화제 기간 중에 열리는 토크에도 오셔서 질문도 같이 하고 얘기도 많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것으로 저희 랜선 비행 두 분 감독님 모시고 한 특집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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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